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8월 2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정치논평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제가 브릭스 관련된 브릭스가 이번에 6개 국가의 회원을 추가를 했는데 엊그제 끝났죠. 그래서 반응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더군요. 예.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만큼 이거의 파급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언론들한테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하면은 자유의 상징이고 뭐 거기는 당연히 자유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죠. 예.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를 가지고 뭐 남용이니 자유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붙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그 여론의 왜곡은 매스 미디어의 대중매체에 의한 여론의 왜곡은 상당히 심대하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이제 많은 수단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개인들이. 근데 미국은 그마저도 좀 약하다. 특히 이제 국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사실은 외부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외국계 기사를 100개다 쓰죠. 예, 우리가 스스로 해외 정세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의 기사를 받아다 쓰죠. 예. 자, 그런 게 우리 현실이고, 절대 선, 절대 악 이런 게 없다. 섞여 있다.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이때 처신을 잘하고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왜? 그리고 이때까지 덮여져 있던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을 더 닫고 아예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또 새로운 것이 기대되는 또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런 걸 재차 느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CNN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CNN 사이트를 가봤어요. 채널을. 동영상 자그마치 16만 개, 구독자가 1,540만인데 브릭스라고 검색을 했어요.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이 밑에는 안 봐도 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목도가 높은 게 먼저 뜨게 돼 있어요. 제가 밑에도 쭉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브릭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엄청난 공포심이 느꼈어요. 이게 12년 전, 11년 전, 10년 전이죠.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뒤에는 강력한 힘이 이런 보도를 억제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예, 언론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CNN만의 문제일까 해서 NBC 뉴스를 가봤어요. 이거는 구독자가 844만 명이더라고요. 여기도 브릭스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게 뜨네요. 예, 1년 전께 가장 먼저 떠요. 예, 여기에 시진핑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 이야기하고 시진핑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제목에 들어있지도 않죠. 내용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끝난 브릭스의 15번째 정상회담 그리고 그 결과인 6개국의 추가 가입 그리고 30몇 개국 30여 개국이 원했다 들어가기를 그 파급 효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세계 정세에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크라이나전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프랑스에 맞선 아프리카의 저항은 또 뭐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 CIA가 생각 중이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할 거라고 봐요. 찾아보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비슷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자료를 보탭니다. 자, 브릭스가 있었고 이게 원래 1900 잠깐만요. 볼까요? 적어놓은 것 같은데
2009년에 브릭이라고 원래 출발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개발도상국. S는 사우스 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1년 2년 있다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브릭스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6개 나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6개 나라 자체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하고 혈맹이었죠. 이집트 미국이 신경 많이 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중해와도 면하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다음 UAE는 사우디와 친구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란하고 적이었죠. 예, 이 둘을 화해시켰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보도를 내용을 봐서 중국이 여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외로 러시아가 이 두 나라를 사우디하고 이란을 화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거 그래서 중국한테 토스를 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이 미국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죠. 강력한 원유 생산 국가들이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있는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미, 중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미 영향력은 없지만 그것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더 미국은 무서워요. 남미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들이 힘을 뭉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싸우던 애들끼리도 한 군데 모여가지고 다독거려서 한 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것도 지금 자원 부국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히토리오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브릭스 내에서 기본적으로 원유 그리고 희귀 금속 그리고 고가의 금속 그리고 식량 자원 이런 것들을 미국이 팽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서로 거래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예. 기초 생필품을 확보한 그런 거예요. 또 미국이 이들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힘을 모아서 미국 하기 나름이겠지만 의미가 커요. 말씀드린 것처럼 GDP가 PPP 기준이죠. 구매력 기준. 좀 저 부분 저걸로 다 하더라고요. 37%, G7 30%, 원유 매장량 44%, G7은 4%, 예, 인구는 45% 대 12%, 밀 생산은 50%대 20%. 예.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영향이 세겠느냐 이런 분야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었고 또 원유 생산량 부분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 1등으로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죠. 그 셰일 가스 생산되고 이러면서 한 10여 년 만에 1등이 됐는데 대부분 내수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거래되는 거 빨간 색깔은 전부 다 이번에 이제 확대된 브릭스에 포함된 나라들이에요. 2등이 사우디, 3등이 러시아. 여기는 수출국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국도 대부분 내수를 하고도 부족해서 엄청나게 수입하죠.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UAE가 가장 큰 구매자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 이란도 적지 않고 브라질 이렇게 봤을 때 1등인 미국이 내수 위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동량이 있죠. 실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가 되는 부분은 이거 지금 이걸로 보면 60% 정도거든요. 생산량으로 보면은. 그런데 거래량 거래가 되는 기준으로 봐서는 국제시장에서 한 80% 이상까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가겠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새로 제가 찾아서 덧붙여 봤습니다. 이거는 천연가스 생산이에요. 이것도 1등이 미국. 이건 원유 생산 많이 나는 곳에서 나니까 2등 러시아, 3등 이란, 4등 중국, 그 다음 8등이 사우디, 10등이 알제리아인데 알제리아도 이번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했었죠. 다음번 내년에 러시아 카잔에서 할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여기도 이제 자원 부국이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눈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 1위예요. 원유는 미국에서 다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천연가스를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기반 시설이 닦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도시가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걸 새로 깔려고 그러면 큰 결정이에요. 땅이 크잖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파트 단지 하나 도시가스선 뽑으면 뭐 몇천 세대가 쉽게 공급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LNG 수출을 하기 위한 LNG 액화 시설 이런 것도 부족해요. 즉 천연가스를 에너지로 쓰기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지금 에너지원이 없느냐? 쓰고 있잖아요. 전기로 다. 그래서 이게 남아 도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제일 먼저 유럽 국가들한테 미국이 요구한 게 뭡니까? 자기들 LNG를 팔 수 있게 했어요. 팔 수 있게. 유럽에. 그러면 우리도 LNG 부두가 있지만 하역 설비나 공장에 설비가 필요해요. 저장 설비도 필요하고 냉각했던 걸 다시 가스로 만드는 설비도 필요하고 그걸 유럽이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왜냐? 그 전까지는 가스관으로 바로 받았잖아요. LNG를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싸게 썼는데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유럽에 크게 확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전쟁 나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량도 그만큼 공급할 수 있어? LNG 생산하는 설비가 부족하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본이나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너희들 LNG 우리한테 먼저 좀 돌려달라고. 일본은 오케이 했죠. 우리나라는 거절했었죠. 그때.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브릭스에 지금 회원국이 확대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반대편에서 막 발생할 수 있어요. 치고받고가. 그러면 생산량 많은 쪽이 더 유리하겠죠. 예. 자, 그리고 GDP 추이도 그래프로 잘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PPP입니다. 구매력 수인이.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자료예요. 영국 자료. 이거 보면은 G7, 이 G7하고 브릭스, 이 브릭스는 확대되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2020년, 2021년 무렵에 이미 추월됐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하고 일치합니다. 예. 그리고 향후 추이도 브릭스하고 G7은 떨어지고 브릭스는 더 올라갈 거라서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추가 회원국 없이도 이게 예상이었어요. 영국 이 기관에. 근데 여기 올라탔기 때문에 이 격차는 확 더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에너지, 그리고 희귀 금속, 중요 금속, 식량자원 이런 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나라들을 미리 확보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난방하고 먹거리를 일단 먼저 해결했다. 그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뭐 남들이 분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자, 쿠데타 얘기를 해봐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26일 날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니제르 밑에가 나이지리아고 우리 신청을 했어요. 그 옆에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가 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최근 1년 안에. 그런데 이 근처 나라들은 쿠데타가 잦아요. 잦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 아무래도 니제르가 7월 26일 날 한 것은 6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에서 있었던 아프리카와 러시아 정상회담 경제 포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흐름을 읽었다는 거죠. 우리 목소리를 내도 될 분위기가 되는구나. 세계적 균형이 옮겨가고 있구나. 거기자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강력히 지지했죠. 여기들은 전부 다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프랑스와 결탁한 내부에 아주 극소수 세력들이 있죠. 예, 그들이 내부를 착취하죠. 여기서 뭐 우라늄, 특히 니제르 우라늄 프랑스에 많이 공급하고 있죠. 희귀금속 이런 것들을 이 나라 국민들한테는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지불해주고 나머지는 그 결탁한 내부 세력들하고 해외에서 다 가져갔던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왜곡된 매국적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매국적인 기업을 공기업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타격을 줘요. 여기 그들의 군사기지도 있고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미국의 군사기지도 있어요. 니제르에 미군도 1000명 정도 있고 프랑스군은 1500명이고 나가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SNS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국제뉴스 시간에 얼핏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 사안이고 군사 개입에서 바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이.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알게 되는 거죠. 실상이 뭔지. 2023년에 식민지 신사라니. 말씀드렸죠. 이들은 돈도 프랑을 쓰고 있고 식민지 프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처음에 그랬어요. 그 프랑을 쓰고 있고 그들의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프랑스 재무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은 그런 회사들과 그런 해외 세력들과 결탁한 내부의 악덕 기업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신개발 국가, 저개발 국가, 특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부 왜곡이에요. 내부의 자원을 뽑아먹는데 몇몇에 결탁하는 거죠. 몇몇의 패밀리하고 결탁하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나눠 먹고 그들의 대중, 그들 나라 자체는 계속 빨려 나가는 거죠. 피를 뽑히듯이. 그런 게 남미에도 심해요. 그런 게. 옛날 중동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란 회계혁명이 일어난 것도 그랬잖아요. 거기는 왕가하고 석유회사하고 결탁해서 뽑아먹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석유회사들이 들어갔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광, 또 우라늄 광이 유명하니까 이게는 광산업자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구도서 나는 거잖아요. 미국은 석유를 통해서 그렇게 중동을 장악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석유가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내부는 혼란 상태가 된 거죠. 그걸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리를 해준 거죠. 예,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내용을 언급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NN하고 ABC 보셨죠? MBC 뉴스 보셨죠? 예, 그 정도예요. 생각하지 마라 이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도 대중 매체가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사실이고 뭐든지 간에 진실이고 뭐든지 간에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니제르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죠. 현재는 쫓겨난 것으로 보이는 모하메드 바줌과 마크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니제르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도를 설정한 채로. 그렇지만 이런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 외세와 결탁한 세력들은 뽑아먹는 거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지하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탈을 오히려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에 만약 석유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났었다. 그러면 외세 우리 개입에 대한 외세가 우리나라에 개입한 정도는 아마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네. 그렇다고 지금도 뭐 약한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가 식민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색깔별로 다른 것은 독립한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제일 늦게 독립한 게 1977년까지 독립한 나라가 있었네요. 보니까.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데는 1960년에 다 독립했네요. 이 독립한 나라들이 다 뭐가 됐느냐? 에코와스라는 조직체가 됐어요. 자기들의 연합체. 여기 보면은 초록색은 현재 회원인 나라들이고 위에 좀 옅은 연두색은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나라들이에요. 아니면 정지된 나라들이에요. 여기 어디냐?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예요. 그래서 이게 에코와스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여기 나라들로 다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고 구조는 똑같아요. 저 위에 다른 나라들이랑 빨아먹고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당연히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나라들이 이 쿠데타 세력을 쫓아내겠다,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했었어요. 예, 이웃 나라인데. 근데 그게 그들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미국의 뜻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프랑스의 뜻이죠.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이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그 브릭스 미팅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나오죠. 이게 다 어디 기사냐면은 프랑스 24라는 프랑스의 영어 채널이에요. 프랑스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가 채널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부 채널. 여기 보면은 8일 전에 니제르에 대한 에코와스 전에 말씀드렸죠. 이웃 나라들 군사 개입은
very targeted 돼 있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위에 상층부만 도려낼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살벌한 제목이 있었죠. 이게 이때까지 예전까지 쭉 해왔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뒷마당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6일 전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에코와스 군부는 명령만 떨어지면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즉 프랑스가 그렇게 원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기 등등했죠. 당연히 미국의 지지가 뒤에 있죠. 예,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바로 어제 브릭스 미팅이 끝나자마자 입장이 돌변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에코와스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 뽑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확대된 브릭스의 멤버십을 봤을 때, 회원국 현황을 봤을 때, 이거 건드리다가, 프랑스가 큰일 나겠다. 우라늄, 이런 것들의 값을, 조달 비용이 올라가겠죠.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다른 데서 사거나. 그거에 억울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잘못 개입했다가는, 브릭스 전체에 견제를 받을 수 있겠다. 아까 그들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 많이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예, 그래서 벌써 이 브릭스 확대의 첫 번째 유탄을 프랑스가 맞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수순도 그렇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약한 국가들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프랑스는 결국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사례다.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미국의 이제 전략이 그거잖아요.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한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결집되는 걸 막았었는데 중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 미국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오일 달러라는 도구까지 개입돼 있어가지고 미국을 뒷받침하는 그 든든한 자금줄 그리고 연료줄 노릇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내팽개치고 갔잖아요. 거기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뭉쳐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도 살만한 나라 만들어보자.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당연히 거기 해작질을 해놓은 곳은 프랑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회원으로 추가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신청한 나라 중에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이. 예.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네요. 니제르가 러시아로 돌아서고 있다. 이게 현실 인식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프랑스는 솔직해요, 그래도. 왜냐, 프랑스도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브릭스에 업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서방권 G7 중에서는. 근데 업적으로 안 돼, 오지 마 이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기사화는 돼요. 근데 미국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 자료는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찾고 싶었는데 잘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GNE 채널에서 제가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쪽은 브릭스 홈페이지 같은 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소중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히 그랬습니다. 가입 신청국을 볼게요. 어떤 나라들이 30몇 개국이 원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아, 아까 거기 가스 많은 나라 기억나시죠? 세네갈, 나이지리아는 에코와스의 중추국가입니다. 거기가 동조 안 해줬을 거예요. 공격하는 거에. 예,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로 알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근데 그들도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어서 신청했더군요, 보니까. 쿠바, 중미로 가서 쿠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기도 미국이 다 해작질 해놓은 거잖아요. 와해됐죠. 나라는 엉망진창 됐죠. 항상 싸움하고 있죠. 그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은 그 몇몇 특권층이 외국한테 싸게 팔면서 자기는 그 가운데 거간료를 받으면서 배를 불리고 국민들은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똑같은 거예요. 서아프리카, 중동, 중미, 남미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전부 다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이 대부분 미국이에요. 서방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긴장했고 미국이 CNN, MBC 일절 보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부에서 관여했는지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같아요. 네. 그 다음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카자흐스탄도 자원 부국이죠. 벨라루스 저런 데도 보면은 자원 부국에는 항상 서방의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내부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싸움이 지금 심해요. 대통령도 쉽게 바꿔버려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게 또 발생한 나라죠. 예. 방글라데시, 그 다음 아시아로 넘어와서 베트남, 태국 저는 약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보면은 미국하고 군사훈련도 같이 하는 나라거든요. 이것도 미국이 아마 이거 하나만 고민 해결하려 해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예. 이거 이러면은 동남아시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남은 나라는 말레이시아 정도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회교권하고의 연결고리가 되게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중동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이미 뭐 중국하고 거래할 때 위안화나 자기들 돈 쓰겠다고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 전 세계 판도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오히려 이제 미국과 G7이 위축된 거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확인했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북한이 신청도 안 했어요. 보니까. 예, 이거 상당히 의미 있죠.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경제 제재 그리고 정권 전복 시독에서 크게 시달린 나라거든요. 그리고 남쪽하고 경제 수준 차이도 엄청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어느 나라보다 시급한 나라라고 저는 봐줘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북한이 여기 브릭스에 추가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중국과 러시아가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정치노핑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소중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미군 기지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부르키나 파소에도 있고, 니제르에도 있고, 뭐 나이지리아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클수록 군사기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100개 단위 수준이에요. 100개 단위 수준.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두 개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50개짜리고, 제가 봐서 우리가 50개짜리, 우리도 100개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일본 쪽이 한 100개짜리, 우리는 한 7, 80개짜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 발발, 나토의 확장,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이 뭐 피부로 안 와닿잖아요. 저런데 사람이 섬이 있나 싶은 곳에조차 미군 기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다. 예.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뭐 섬을 메워서 섬을 돋워서 기지 한두 개 만든다고 미국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뭐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또 새로 제가 우연히 만난 자료인데 눈여겨 볼 만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2010년도에 나온 건데 요거 한번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웹페이지에 가면은 뭐냐면은 미국의 군사적 또는 CIA의 작전 첫 버전이에요. 뭘 하는 첫 버전이냐? 폭격을 하거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이후 전쟁 끝나고 하거나 또는
미 정부가 관여해서 암살, 이게 뭐 저게 핵심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기 보면은 이걸 한국 전쟁 권력이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중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예, 중미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 쪽 볼게요. 북한에 지금 표가 3개가 가 있어요. 저 위에 거는 빼고요. 그 제일 밑에 거는 이제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부분은 폭격을 했다는 거고, 전쟁과 무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 그 위에 뾰족하게 화살표만 2개 있는 것은 뭐냐면 암살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제가 처음 보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이게 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도 김신조 그 일당을 우리한테 보냈을 때도 암살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이 한 거거든요. 미국이 북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봐지거든요. 이것도 좀 더 한번 캐볼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네요. 예. 자, 오늘은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브릭스 미팅, 이번에 15차, 내년 16차 러시아 카잔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도. 예,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국한테 주는 압박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좀 세기를 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들이 뭐 위험하잖아요. 물가 인상,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코비드를 거기 세게 맞은 만큼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치적으로 반전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것을 지금 벌린 건데, 미국이 그게 지금 이제 구석으로 몰렸고, 지금 100%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군데서.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다시 직결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소문 차원이에요. 즉 그 말은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이 아리까리하다, 내지는 이번 브릭스권을 발판으로 해서 푸틴이 미국한테 엄청난 걸 많이 얻어내려고 한다, 아니면 협상장으로 나올 걸 빨리 항복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근데 푸틴의 스타일이 그걸 안 해? 그럼 무슨 행동을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소문의 진원지에서도 한 달, 2달 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의 협상의 여지에 따라서는 발생하지 않고 다른 국면으로 모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나 되게 한반도는 금년 여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북 문제와. 그렇게 보는 시선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강력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